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끔찍한 진실은 전황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멈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트럼프의 발언이나 이란의 위협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이 과연 이 늪에서 발을 뺄 수 있을까요? 현실은 우리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을 만큼 처참합니다. 미국은 전진도 후퇴도 불가능한 파멸의 굴레에 갇혔습니다. 그 내막을 지금부터 하나씩 폭로하겠습니다. 누구나 알기 쉽게, 하지만 가장 잔혹한 논리로 풀어보죠. 첫째, 전쟁은 스스로 생명력을 가집니다. 전쟁이 일단 터지면 그 순간부터 정치인이 아닌 전쟁 자체가 모든 상황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통제권은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보십시오. 2022년 2월 시작부터 양측은 협상이 가능하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과 고통을 알면서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학살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삶과 경제가 통째로 갈려나가는데도 도대체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전쟁을 끝내려면 어느 한쪽이 굴욕적인 패배와 뼈를 깎는 손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리더들에게 자존심을 버리고 감당 못할 조건을 수용하기란 죽기보다 힘든 일입니다. 이란 전쟁도 똑같은 궤적을 그리게 될 겁니다. 파멸이 빤히 보여도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수천 년 역사가 반복해온 잔인한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덫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이 당장 정전을 원한다 해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란이 거부해서가 아닙니다. 이란이 내걸 정전 조건이 미국에게는 전쟁을 계속하는 것보다 더 파멸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전의 덫을 분석해보죠. 미국이 이란의 대화를 제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오만이나 카타르의 손을 내밀며 협상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란은 이렇게 답하겠죠. 좋다. 멈추겠다. 하지만 우리가 내건 조건을 전부 수용해라. 첫째, 미국은 전쟁 배상금으로 약 1조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1조 달러 말입니다. 수십 년간의 제재와 경제 파괴에 대한 대가죠. 그리고 둘째, 미국은 중동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모든 기지를 철수하고 군사력을 완전히 빼서 다신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라는 뜻입니다. 이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뿌리채 뽑아야만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중동에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쉽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계 경제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미국의 철수는 파멸의 연쇄 반응을 부릅니다. 그 순간 미국 경제와 글로벌 패권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연쇄 폭발의 단계를 보시죠. 첫 번째, 중동 국가들이 이란의 소나귀에 들어갑니다. 사우디, 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국가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보호 아래에서 숨쉬어왔습니다. 미국이 생존을 보장했기에 독립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지만 미국이 떠나면 보호막은 사라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할 유일한 힘은 이제 이란뿐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살기 위해 이란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에 놓입니다. 이란이 유일한 권력이 된 세상에서 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페트로달러의 붕괴입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은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중동은 단순한 사막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심장인 페트로달러의 발원지입니다. 페트로달러는 미국이 파산을 면하게 해주는 가장 거대한 장치입니다. 중동은 모든 원유와 가스를 오직 미국 달러로만 거래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에너지를 사기 위해 강제로 미국 달러를 보유해야만 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달러에 대한 영구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중동은 그 번 돈을 다시 미국 국채에 쏟아붓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과 부채를 다른 나라 돈으로 메꾸는 거대한 자금 순환 구조죠. 미국이 39조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빚대 위에서 버티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39조 달러입니다.
미국 경제는 사실상 거대한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외국이 끊임없이 달러와 국채를 사줘야만 유지되는 시한폭탄이며 페트로달러가 그 엔진입니다. 그런데 중동이 이란 영향권으로 넘어가면 페트로달러 엔진은 그 즉시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달러로 기름을 팔 이유도, 번 돈을 미국 시장에 다시 바칠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융 패권, 그 거대한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짊어진 부채는 무려 39조 달러에 달합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무너지고 외국이 달러 채권 매입을 중단하는 순간 미국 경제는 이 막대한 빚을 감당할 동력을 잃고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가히 파멸적일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일본과 한국의 전면적인 재무장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뺄 때 아시아에 어떤 후폭풍이 불지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은 이 상황을 극도로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란 문제로 고전하는 미국의 모습.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매우 정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미국의 군사적 한계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것을 목격 중입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은 스스로에게 매우 뼈아픈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조차 압도하지 못하는 미국이 과연 거대 중국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입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국가에 자신들의 국운과 국가 안보를 통째로 맡겨도 되는지 근본적인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중동마저 포기한다면 이 불안감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중동을 떠난다면 그 다음 차례는 아시아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과 한국은 생존을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보호막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을 극대화하는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전후 평화주의를 고수하던 일본조차 이미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군비 확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중동 철수가 현실화되는 순간 이러한 군사화 가속도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에 주는 타격은 치명적입니다. 우방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고 미군 인프라를 지원하던 자본을 자신들의 독자적 국방에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전략적 패권에 또 다른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유럽과 러시아의 평화협상입니다. 현재 유럽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대러시아 결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에너지 위기와 막대한 군비, 난민 문제까지 감내하며 천문학적인 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럽 역시 중동 사태를 지켜보며 매우 냉혹하고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동 철수는 곧 패권의 후퇴이며 전 세계적인 퇴각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 안보의 절대적인 보증인이 아니라면 유럽이 왜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미국의 전쟁을 대신 수행해야 합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고 실익을 챙기는 것이 유럽에게는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일 것입니다. 유럽이 러시아와 손을 잡는 그 찰나, 지난 80년간 미국이 공들여 구축한 서방 동맹 체제는 순식간에 산산조각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토의 결속력은 와해되고 유럽 대륙 내 미국의 전략적 지배력은 형체도 없이 증발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지위 상실입니다.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춰보십시오. 페트로달러의 붕괴와 동맹국들의 이탈, 그리고 유럽 동맹의 분열까지 이 모든 현상이 가리키는 종착지는 단 하나입니다. 달러가 더 이상 세계 경제의 중심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각국은 달러 보유를 중단하고 미국 채권을 내다 팔며 더 이상 미국 시장으로 자금을 환류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39조 달러의 빚대에 올라앉은 미국은 달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사라지는 순간 부채를 감당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타국의 자본 유입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온 폰지 사기 같은 미국 경제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중동을 떠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이자 덫입니다. 전쟁을 지속하는 비용도 끔찍하지만 떠날 때 치러야 할 대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테러가 없는 최악의 외통수에 걸려들었습니다. 제3부 지상전이라는 한정입니다. 협상도 철수도 불가능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미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결국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눈이 멀어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파멸적인 지상군 투입의 시작입니다. 현재 오키나와에서 200명 규모의 해병대가 중동으로 이동한다는 첩보가 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두자면 아직은 설에 불과하지만 그 목적지가 이란의 경제적 심장부인 하르크 섬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곳이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르크 섬은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를 담당하는 절대적인 핵심 거점입니다. 이란 경제의 생명줄이자 가장 민감한 전략 자산인 셈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곳을 점령하는 것이 매우 명쾌한 승부수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이곳을 장악하면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완벽히 차단하고 경제적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뉴스 화면에 비치는 그림도 완벽하겠죠. 지도자의 강인함이 부각되고 미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점령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 섬을 탈취할 수는 있어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르크 섬은 이란 본토 해안과 지척에 있습니다. 미 해병대가 그 섬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포병 화력이 빗발치듯 쏟아지며 그 섬은 순식간에 거대한 사륙의 현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결국 고립된 해병대를 구출하기 위해 미국은 인근 이란 해안선까지 강제로 점령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안선 바로 뒤에는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이 버티고 서서 미군 부대의 움직임을 훤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산맥에 매복한 이란군의 파상 공세가 시작되면 미국은 결국 그 거대한 산맥까지 점령해야만 하는 끝없는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그로스 산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란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한 작전이 아니라 타국 영토를 점령하는 셈이죠. 더 이상 제한적인 군사행동이 불가능해집니다. 세계에서 지형이 가장 험난한 국가 중 하나와 치명적인 전면 지상전을 시작하게 되는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미션 그립, 즉 목표의 변질입니다. 역사는 이런 확전이 어떤 파멸을 불러오는지 증명합니다. 1965년 미국은 단 3,000명의 해병대를 베트남 다낭에 보냈습니다. 고작 3,000명이었습니다. 제한된 임무와 명확한 목적뿐이었죠. 하지만 4년 뒤 베트남의 미군은 5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0만 명입니다. 3,000명에서 시작해 50만 명으로 치닫는 데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일단 개입하면 나갈 수 없다. 퇴각은 곧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니까. 이미 쏟아부은 목숨과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철수는 불가능한 선택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이며 인간의 판단을 망치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힘입니다. 일단 충분히 투자하고 큰 손실을 입으면 이성적인 판단 대신 관성에 의해 계속 밀어붙이게 됩니다. 진격하는 게 옳아서가 아니라 여기서 멈추면 모든 희생이 무의미해진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이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그 비극을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4부, 미국이 실제로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이제 주류 언론이 철저히 은폐하고 있는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사실 미군 지휘부는 이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군인들의 용기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미군이 수천 번 돌려본 시뮬레이션과 워게임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와 변수를 대입해봐도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워게임을 실행할 때마다 미국은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미군 전략가들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미국은 매번 패배의 쓴잔을 마셨습니다. 왜일까요? 미군은 매우 특정한 형태의 전쟁에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압도적 공군력으로 며칠 만에 방어선을 초토화하는 충격과 공포작전 말입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가 바로 그 정점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공권을 장악하고 몇 주 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하며 한 달도 안 돼 정권을 전복시켰죠. 쉽고 깔끔하며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들은 20년 넘게 미국의 전쟁 매뉴얼을 현미경 보듯 분석하며 준비해왔습니다. 미국의 모든 전술과 약점을 낱낱이 파악했죠. 미국의 강점을 원천 봉쇄하고 오직 미군을 잡기 위한 맞춤형 비대칭 전략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면 승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공습의 표적이 될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지도 않죠. 대신 분산하고 은폐합니다.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비대칭 무기를 적극 활용합니다. 지하 요새와 중동 전역의 대리 세력을 동원해 미국의 목을 죄어옵니다. 이 모든 전략은 오직 미국의 우위를 무력화하고 취약점만 파고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미국의 자부심인 항공모함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제럴드 푸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상병기들이라 불리죠. 각 항모는 소국 하나를 지도에서 지울 정도의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패권의 절대적인 상징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항모들은 이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위협적인 자세만 취할 뿐 실제로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항모는 그저 거대한 표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항모 한 척을 잃는다는 건, 미국에 있는다는 건 미국에 있어 상상조차 하기 싫은 군사적, 심리적 대재앙입니다. 그래서 항모는 후방에 머물고 이란은 이 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이 전쟁을 위해 20년 이상을 준비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미군 장성들보다 미국의 전략을 더 잘 알며 완벽한 파회법을 갖고 있습니다. 제5부.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멈출 수도 물러설 수도 없으며 깔끔하게 이길 수도 없는 지상전의 늪 앞에서 지옥 같은 함정으로 빨려 들어가는 미국은 이제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정직한 답을 얻으려면 시야를 넓혀 거대한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란 전쟁은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아시아의 긴장감까지 전 세계의 모든 갈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별개의 충돌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징후들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역의 분쟁에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죠. 결국 적들에게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고 자원을 소모하며 국격을 실추시키는 진흙탕 싸움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입니다. 전 세계적인 지배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이 비극적인 소모전이 지금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힘과 글로벌 안정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근본적인 판의 변화뿐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미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구시대의 질서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미국이 독재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모든 강대국이 공동의 안정을 위해 지분을 나누는 체제 말입니다. 소수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그것은 미국이 80여 개국에 뻗어있는 군사기지를 과감히 포기하고 달러를 무기로 삼는 행위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미국은 이제 경제력을 자국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응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거물들과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는 각자의 실리와 지켜야 할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힘의 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생존을 보장받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굴욕적인 항복이 아니라 최상위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기다리는 거대한 파국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은 오직 냉철한 통찰과 지혜뿐입니다. 미국이 오만을 버리고 공존의 길을 선택할 겸손과 비전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결단을 미룰수록 우리가 지불해야 할 청구서의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입니다. 그 대가는 미국과 이란은 물론 전 세계가 감당해야 할 뼈아픈 고통과 파멸적인 비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보죠. 이 전쟁은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누구도 쉽게 제어할 수 없는 파괴적인 관성에 올라탔습니다. 휴전 협상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란의 요구를 수용하는 순간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리는 5단계의 연쇄 폭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란의 영향권으로 넘어가고 페트로달러 체제는 붕괴하며 동북아의 재무장과 유럽의 독자 노선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축통화 지위를 잃는 순간 39조 달러의 부채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미국 경제는 침몰합니다. 지상군 투입 역시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형은 결국 미군을 제2의 베트남 전쟁이라는 끝없는 늪으로 끌어들여 파멸시킬 것입니다. 참천 명의 해병대가 50만 대군으로 불어나도 승산은 없습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미군은 이란에게 전멸당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란은 미국의 모든 전술을 무력화할 완벽한 방패를 구축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거대한 덫에 갇혔습니다.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을 타개할 유일한 비상구는 오직 하나, 지혜를 발휘하는 것뿐입니다. 무력에 의한 지배가 아닌 협력과 공존을 바탕으로 미국이 이끄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파트너십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복잡한 국제정세의 이면을 꿰뚫는 분석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이 치명적인 덫에서 빠져나올까요? 아니면 우크라이나처럼 끝없는 소모전의 구렁텅이에 빠질까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통찰에서 뵙겠습니다.